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안녕하세요. 컴퓨터가, 네, 됐다. 두 개를 켜놓으셨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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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그, 나가야 되는데. 네, 좋은 아침입니다. 소- 뭐, 운동 안 해요? 운동. 오늘, 오랜만에 할까요? 운동해야죠. 뒤에, 뒤에, 이 견갑골 뒤에 있는 부위를 자꾸 이렇게 뒤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팔꿈치를 뒤로 이렇게 제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면, 예, 모든 신경이 이제 뒤로 이완되기 때문에 굉장히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좋다 그래요. 이렇게 천천히 뒤로 한번 팔꿈치, 천천히. 천천히 팔꿈치를 뒤로 가슴을 이렇게 쭉 내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수업할 때는 내 가슴 크다 이렇게 내가 이제 좀 크다. 표현을 하거나, 네, 자 이렇게 앞으로 해서 천천히 뒤로, 네, 3번 정도 하고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힘 네? 들어가면 따뜻해가 힘이. 상해가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부위만, 다른 데 힘을, 이제 어깨 같은 데 힘을 주시는 데가 있어요. 깍지 한번 껴서, 깍지에서 쭉, 스트레칭의 3대 원칙.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천천히 위로. 자, 위로 할 때도 손바닥이 위로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 천천히. 그 상태에서 귀 뒤로. 귀 뒤로 천천히. 그러니까 멈춰 있어요. 옆으로 후 하는데 뒤에 견갑골. 뒤에 견갑골 아까 조였던데 날개 부위가 천천히. 한 번만 더 할게요. 손바닥 쭉 앞으로 쭉. 이것도 앞으로 할 때 그냥 위로 올리지 말고 앞으로 쭉 이렇게 손바닥이 뭔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 상태에서 위로 천천히 위로 잠깐 멈춰 있다가 후 뒤에 견갑골 의식하시고, 어깨 으쓱, 어깨 으쓱, 후, 어깨 으쓱, 후, 어깨 으쓱, 후. 자, 손도 많이 펴시고, 예. 자, 손가락 하나만 더 할게요. 오랜만에 하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예. 검지, 중지, 약지로 뒤에, 예. 그 박보랑 흉부혈이 있어요. 예. 그 부위 천천히, 예, 눌러보십니다. 최대한, 예, 박보랑 같이 거기를 꼭, 예, 눌러서 최대한 비벼보세요. 예, 비비고 조금 위로도 한번 해보고 맨 아래로도 해보고, 예, 하고 그 옆으로 조금만 옆으로 하면 천주열이 있어요. 예, 조금 옆으로 천주열. 귀 뒤로 조금만 더 뒤로 옆으로 잡으시면 굉장히 아픈 곳이 잡힐 거예요. 그것이, 예, 천주열. 천천히 하고 아까하고 좀 다르실 거예요.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굉장히 시원하시죠? 자, 잘 어깨 들어가요. 으쓱, 우스. 후, 한 번 더, 으쓱, 후. 네, 이것만 하셔도 좀 네, 시원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어렸을 때, 3살 때 도리도리 하던 생각이 나네요. 3살 때는 아니고. 오늘 아침, 네. 3살 때 기억을 하세요. 아니, 농담이에요. 3살 때를 어떻게 기억해요? 네, 맞아, 맞아. 못하죠. 네. 목요 금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문장 소개시켜드릴 문장은요.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하면서 배우고 바꾸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일단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가 아니라 실제 배우는지가 실제 사업의 성공률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일단 실행을 해보고 자꾸만 수정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문구고요. 두 번째는 한 달에 5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르베이넨과 동료들은 한 연구에서 도시 거주자 3,000명에게 자연에서의 정서 경험과 회복 경험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한 달에 5시간을 자연에서 보낼 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당장 계산해봤다. 한 달에 5시간이면 일주일에 2번 30분 정도 푸른 자연으로 나가면 된다는 뜻이다. 티르베이넨의 동료들은 이렇게도 말했다. 한 달에 2, 3일 정도 도시에서 벗어나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네. 자연과의 어떤 그 공존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세 번째 문장은 자기답게 사는 법. 나는 자기다움을 자기 성격다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기다운 삶이란 한마디로 자기 성격대로 사는 것이다. 사실 자기 성격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네, 이런 글귀였고요. 그 다음에 고마워라고 말하자. 마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고마워라고 말하고 그녀에 대한 감탄이 마음에 차오르는 것을 감지하라. 잠시 기도나 가장 마음에 드는 축복을 되뇌면서 사랑을 전하라. 적극적인 사랑의 몸짓을 상상하도 된다. 같이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글은 사랑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맨 먼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곧바로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 고마워요. 고마움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감사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오래 갑니다. 감사와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풀었었고요. 서두르면 사이를 놓친다. 서두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흑인지 백인지, 옳은지 그른지, 달콤한지 쓴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배움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지 싫은지 한순간에 정해지기 전에 사이를 맛보면서 만나봅시다. 네, 이런 사이 간격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단순한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서둘러 극단으로 단순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선악으로 구분되고 사람 관계도 내 편으로 갈리기 쉽습니다. 사람과 사람, 극단과 극단의 사이에는 실로 광대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눈으로 보아야 보입니다. 넉넉한 여유와 조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5가지 문장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실제 느끼신 바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지금 최미정 선생님이 맨 위에 계시네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 공감하는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지 않아. 그렇죠?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실천을 못하게 되면 마음의 부담이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 달에 5시간 자연의 시간.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대부도 1박 2일을 엄마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자기답게 사는 법. 예. 사실 저는 너무나 저답게 살아와 가지고 쪼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쪼끔 너는 특별해." 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냥 뭐 "최미정은 저래. 장필규 소장님은 저래." 이러면 되는데 자기와 다른 것을 꼭 그렇게 지적을 해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자기답게 살아온 것 같아요. 뭐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후회할 일도 많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예 자기답게 사는 거에 너무나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네, 또 "고마워라고 말해라." 예. 사실 고맙다는 말을 항상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게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누구나 가에게는 이제 고마운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쪼끔 불편한 것도 있지만 고마운 거를 가장 위에다 놓으면 항상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예. 서두르면 사이를 놓친다. 예. 그래서 서두르는 건 좋지 않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진정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수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1월이 되니까 사실 한 해 살림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은 게 생각이 나고 또 이 정리하는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행이 늘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5시간 자연에서 보낼 때 효과가 가장 크다.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이 많은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 이제 집 주변에 자유공원 같은데 이렇게 산책 다니고 하는 것들이 그냥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세우고 거기 따라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을 가는 것은 좀 소홀하지 않는가. 차를 타고 와도 좀 멀리 좀 바라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마워라고 말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고마워를 전하고 사랑을 표현하라. 너무 좋습니다. 서두르면 사이를 놓친다. 예, 배움은 그 사이에 있다. 오늘 많은 걸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를 타면 멀리 봐야 되고 뭐 지하철도 타도 멀리 봐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타면은 일단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이어폰 끼고 뭐 듣고 이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 놓치는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이순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1일인데 벌써 하루가 후딱 지나갔어요. 좋은 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첫 번째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말자. 저 같은 거는 일이 없으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막 만들어서 하니까 옛날부터 주위 사람들이 참 피곤하다. 옆에만 있으면 피곤하다. 그리고 또 따라주시고 막 이랬던 그 봉사 생활을 또 기억을 하게 하네요. 지금 현재도 저도 계획을 너무 많이 또 옛날처럼 이렇게 잡고 있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하나하나 계획도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게 또 유 대표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 달에 5시간 자연과 함께. 얼마 전에 제가 보령에 지난달에 9월에 갔나요? 예, 보령에 갔는데 거기 특강하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게 호응이 좋으신지 자격 과정이었는데 2번을 특강을 갔는데 그 선생님들 몇몇 분이 책을 좀 직접 받고 싶다 해서 보령에 가서 출판기념회 끝나고 새벽부터 보령에 갔는데 하루 종일 온종일 정말 핸드폰 뭐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머리에 공간이 엄청난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일 하루 종일은 진짜 계획했던 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못했던 거를 다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그 시간이 또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아버님이 또 아프셔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여행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다시금 또 저는 경험으로 또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자기답게 사는 법, 늘 인정받고 사랑에 인정받고 하고 싶은 욕망이 좀 강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게 지금까지 좀 너무너무 남을 도와주는 게 행복하고 나답게 사는 게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마워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저 역시 계속 작은 남들하고 똑같이 받는 고맙다라는 말을 우리 큰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너무 과다하게 고맙다고 그 상대한테 남들은 똑같이 느끼고 받아들이는데 왜 그걸 엄마는 과다하게 남한테 부담스럽게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데 고마워 감사라는 말이 자기들만의 그냥 색깔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소리만 해도 그냥 서로가 행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랑을 고백하자라는 4번째인가요? 예, 얼마 전에 시아버님한테 하루 종일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 못 해드렸던 거, 옛날에 좀 제가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바빠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아버지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감각도 또 없는 부위를 자식이 좀 이번에 또 발견을 하고 그래서 영상을 찍었어요. 자식들한테 한마디 해보라고. 그랬더니 80이 넘은 어르신이 한번 하겠다고 의자에 앉아서 응급실에서 영상을 하는데 큰애야 작은애야 셋째야 넷째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와르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첫 마디가 나는 다 됐다. 나 얼마 있다 죽을 거야. 나는 알아. 이 소리 하시는데 사랑 고백을 상대방한테 하는 것도 습관처럼 해야 되지 않나. 자주 그런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시간도 없는데 제 말이 좀 길었습니다.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 고백을 이렇게 시아버님이 며느리한테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아버님은 참 축복받으신 거네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그것도 것인데. 0점 줬네요. 네? 아버지가 0점을 주신대요, 저한테. 0점? 며느리 점수 달라 그러니까 0점이래요. 그래서 우리 이게 아버님은 원래 농담을 잘 하시고 하는데 남들이 이제 주위에서 아니 눈곱도 맨손으로 저렇게 띄워주는데 왜 그렇게 0점을 주냐 그러니까 네, 0점도 아무나 못 받아요. 그러시는데 0점.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0점이 그 빵점이 아니고 그 무한대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무한대. 우리 며느리의 그래요? 사랑은 서운해요. 끝이 없다. 뭐 이런 그런 영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철학적이시네. 아버님이.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긴환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자고 나니까 목이 더 안 좋아서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으네요. 쌍화탕 드시고 푹 쉬셔야 되는데. 네. 다음은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정 관리나 뭐 이렇게 경영 같은 데서 요즘 애자일 경영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좀 되긴 했는데, 여전히 한데, 애자일도 그렇고, 칸반보드도 그렇고, 보면은 항상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계획에다가, 그러니까 기록은 필요한 거나 해야 할 거 기록은 다 해놓는데, 근데 이제, 꺼내놓는 거,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꺼내놓는 건 3개 이상 꺼내놓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3개 이상 꺼내놓으면 오히려 사람이 안 하게 된대요. 나는 바빠, 힘들어, 막 이 핑계 대고, 오히려 그 핑계를 대고 싶어서 여러 개를 적어 놓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있는 거 여러 개 있더라도 지금 해야 될 거는 일단 3개만 꺼내 놓는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 많은 게, 그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하다 보면 진짜 많아지면 좀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 제가 좀 너무 많이 늘어놓는 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 들었고, 한 달에 5시간 이 부분은, 왜 5시간만 하지? 한 달 내내 사실은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자연이고, 내 몸 자체도 이게 그냥 몸 자체가 자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석유에서 만들었네, 아스팔트네, 콘크리트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전부 다 자연에서 온 거잖아요. 애초에. 그런 건데,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사람이 우주에서 대단한 거 차지하고 있다고, 그걸 다 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 자체가 되게 인위적이다. 인공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우리 관념 속에만 있지, 현실은 전부 다 자연이다라는 거. 그게 저는 생각이 좀 그런 쪽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는 아내하고 이제 여기 바로 옆에 추모공원이 있어가지고, 그 화장터, 그래가지고 거기 종종 가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딸내미 양재천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 정도? 이런 정도만, 그런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한 달에 5시간은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자기답게 사는 거는 자기답게 살기 되게 어려운 시대인 게 맞는 게, 광고, 홍보, 마케팅 이런 거에 그게 너무 교묘해져서 옛날에는 한데 지금은 온갖 여러 가지로 대비해야 된다, 위협하고 어떤 때는 이게 좋다, 이게 몸에 좋고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너무 많은 게 지금 꽉 차 있는 시대라, 오히려 나답게 그런 쪽에 이렇게 휘말리면 나답게 살기가 힘들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오픈을 하면 나답게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본 걸로는 반대로 폐쇄가 돼 있잖아요. 남들하고 이웃하고 끊겨 있고 소통이 줄어들고
나를 오픈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영락없이 광고 홍보 마케팅에 치여서 지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렇게 균형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오픈하는 게 오히려 그 자기답게 살기가 더 쉬운 그런 쪽이더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막 돈 위해서 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하는 그런 오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픈은 오히려 반대로 효과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열심을 너무 갖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오히려 치이는 경우가 많고, 좀 열심을 내려놓고, 그, 자원함이, 부르심만 못하다라는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분들하고 오픈된 상태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다움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고마워라고 말하라라는 네 번째 거에서는, 그,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고마워라고 말하면 왠지 손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함께 있는 거 그 순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렇지 않은 거구나라고 깨닫는 게 그게 이제 어, 내 역사가 되고 내 기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고마워라고 표현을 그거를 실제 느끼면서 제대로 해주는 거 그게 결국은 내가 풍성해지는 거 예, 그런 거다.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흐르고 놓치던 거를 다 챙기면서 사는 거 그게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고 기록해 놓는 거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날마다 감사일지 요거 쭉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거 안 썼던 때 기록이 오히려 너무 기록이 적더라고요. 그걸 썼던 게 오히려 기록이 남아서 재산이 되는 이런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서두르면 사이를 놓친다라는 쪽에서는 그 사이라는 게 바로 사람 사이가 연결 관계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연결 관계, 역사, 기록 이런 것들이 서두르다 보면 많이 놓친다.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거 창피해서 어떻게 써놓아? 아니면은 그걸 어떻게 오픈된 데다가 그거를 올려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다 제껴놓고 빨리 뛰는 분들, 본인이 뭐 선택과 집중 막 하면서 이렇게 뛰는 분들이 사이를 많이 놓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마 뛰어다니던 때 많이 놓쳤던 게 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텐츠 뭐 노출, 조회수 이런 거보다 SNS에서 꾸준히 이렇게 함께 가고 캠프에서 함께 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시간이 결국은 필요하다. 시간이 꾸준히 함께하는 시간이 꾸준히 좀 있어야 결국 그게 사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새벽에 제가 이 산에 다니는 거를 한 10년 한 것 같아요. 지방 생활 한 15년 할 때 새벽에 그 산에를 가면은 굉장히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연 속에서 자기답게 자기 자신을 좀 찾아가는 그러한 연습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경험이 지금도 생각하면 상당히 그 자연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거 아니냐. 결국은 산에 가서 비우는 거거든요. 산에 가다 보면 뭐 땀나고 힘드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단순해지는 활동을 많이 한 것 같고 지금 아까 이 관계에서 함께 더불어 결국은 뭐 자기를 온전히 찾은 다음에 함께 더불어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아침에 더불어서 해보게 됩니다. 강균환 대표님 목 빨리 확 트이시고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네,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독감 주사 맞으셨어요? 독감 주사. 안 맞으신 것 같은데. 네.
독감 주사 맞으세요? 안 맞아. 네, 나중에 저 컨디션 좋아지시면은 독감 주사 좀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또 목요일 금은 파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활기차게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러한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근데 뵙겠습니다. 왜 산에 가시면, 자연이나 산에 가시면 생각이 단순해지는지 혹시 아세요? 그냥 아무 생각 안 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예, 한.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그게요. 공간이 저기 생각. 아니 그게 자연에 심취되니까 내 속이 정화돼서 다른 생각을 안 한다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 뇌과학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렇대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고정된 일반적인 곳에서는 이게 항상 딱 이거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정확하게 있어. 그리고 이것은 이것이야라는 걸로 딱 틀이 잡히니까 나머지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비집고 떠오르는데요. 들어오고. 근데 바깥에 나가면 계속 시간에 따라서 나무도 자라고 꽃도 피었다가 막 그다음에 이파리 하나하나도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걸어 올라가는데 길도 그다음에 신경 바위 써야 되는. 해가면서 계속 바뀌니까 시각 정보나 처리해야 될 정보가 너무 많은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 네. 피곤한 거래요. 너무 피곤해지니까 그러니까 정보 처리를 많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정보를 다 내려놓고 그냥 겨우 딱 한두 개 챙길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느낀대요. 아, 말끔해졌어. 너무 개운해.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말 타고 달릴 때나 운전할 때 생각 정리 잘 된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운전 잘해야 되고 지금 계속 움직이는 거 정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이드 봤다가 뒤쪽 봤다가 앞에 이거 신호 보고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보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거 한두 가지만 딱 떠오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랑 반대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막 이렇게 되는 정리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힘들어서 그렇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이해. 한번 네. 이해가 바로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강기란 대표님 손 드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오히려. 이영 전 이해가 되는데. 전 이해가 확 돼요. 이해돼서. 예를 들어서 고정물은 이거는 모양이 안 바뀌잖아요. 딱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몇 개 주변에 아무리 있어봐야 머릿속에 아무 영향을 안 주니까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를 가가지고 파도를 보고 있으면 똑같은 모양이 밀려와요, 안 밀려와요? 틀리지. 안 밀려와요. 계속해서 다른 모양이 계속 움직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계속 하니까 이 정보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시각이나 뇌 속에서 포기를 하고 한두 가지만 이렇게 딱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 쪽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예. 그거 읽은 게 있어가지고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강근한 대표님 손 아프게. 유영진 대표님 아까 네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서두르면 사이를 놓친다라는 말을 아까 적어놓은 걸 본 것 같은데요. 서두르면 사이를 놓친다는 사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거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나만 한 거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다른 해석을 주셨으니까 저도 하나 보태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사이도 있고 행간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토론하고 이렇게 할 때 해석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해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하루 보내세요. 네. 네. 좋은